직장 내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직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업무 내용 자체보다는 사람과의 소통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흔히 일은 재미있지만 사람 문제로 힘들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실제로 직장 내 갈등의 상당 부분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는 단순히 말을 잘못하거나 듣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나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말 그대로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성격, 업무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적극적 경청과 공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팁,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왜 경청이 중요한가?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동료, 상사, 후배들과 대화하며 보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듣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종종 대화를 할 때 이미 머릿속으로 다른 일을 고민하거나 빨리 결론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대화의 질 또한 떨어뜨립니다. 더불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위험도 발생합니다. 경청이 부족하면 작은 오해가 쌓여 갈등으로 번지기 쉽고 서로 간의 업무 효율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 경청의 방법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말 그대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반응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적극적 경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맞추기.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하며 대화하면 당신의 말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딴 곳을 바라보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말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개 끄덕이기 및 반응 보이기. 네, 그렇군요. 맞아요. 등의 짧고 간단한 피드백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 중간중간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며 확인하기. 님 말씀이 이런 의미인가요? 처럼 상대방의 말을 간단히 정리해 되묻는 과정은 오해를 줄이고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 읽기.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제스처 등을 관찰해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같이 공감하는 표현을 하면 신뢰가 빠르게 쌓이고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의 필요성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그렇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혹시 제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요? 처럼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살피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최근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을 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답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세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더 명확히 드러나며 상호 신뢰도 높아집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말하기나 듣기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큼이나 내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상대의 성향에 맞춰 대화하기입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대화 방식이나 정보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핵심 내용을 숫자나 간결한 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감성적 교감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공감을 표하고 감정을 함께 나눈 뒤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접근 방식을 조정하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존중어 사용하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직급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말투에서 존중이 드러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사나 연장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후배에게도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은 예의를 갖춘 표현을 습관화하면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소 존댓말을 정확히 사용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여지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표현 사용하기입니다. 업무 중에는 문제나 어려움을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말투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많아요 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보다는 이 방식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검토해 볼까요? 이러한 작은 표현 차이가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직장 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업무 방식이 공존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며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팀워크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기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을 탓하기보다 문제 발생 원인을 함께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실수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보다는 이번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볼까요? 이처럼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할 때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고 책임 공방 대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말하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방어적 태도를 취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 위주로 이야기함으로써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아닌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을 늦게 해요 보다는 이번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 익히기입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갖고 상황을 정리한 뒤 다시 대화를 시도합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진 상태에서는 말이 거칠어질 수 있으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적극적 경청과 공감이 왜 중요한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나만 말하는 것도
무작정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대화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해결책을 함께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내용을 참고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투나 표현 또는 경청하는 태도를 조금씩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직장 내 대인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커리어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